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국어 1등으로 만들어드릴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게 된 내용은요, 국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2015 개정교육과정 출판사는 총 11종이에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맡게 됩니다. 굉장히 뜻깊은 강좌죠. 제가 하게 되는 강좌는요, 비상교육의 박영민 선생님, 대표 저자가 박영민 선생님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저는요, 4학년이고, 많이 들어봤으면 친구들을 넘겠지. 4학년의 이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지 않고 가져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수업을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듣는 게 저는 원래 교재를 사용하는 편입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2015 개정교육과를 제가 정말 며칠 동안 되면서 거의 새벽 4시간 지금 아침 9시, 8시 일어나면서 강좌를 많이 이제 강좌에 대한 교환을 많이 마련해놨어요. 그 교환을 너희들이 다운로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할 거고, 만약에 그거를 다운로드하는 건 가능하되 출력할 이제 형편이 안 된다거나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듣기든 뭐든 대신 작품으로 제가 출력하는 게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블로그로 아마 보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출력 비용은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은 저도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드릴 거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친구들 하고 싶다, 그런 작성 성과 교육을 하셔도 이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도 될까요? 그럼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강좌를 너희들이 들을 때 강좌 제목에 이렇게 써있는 거 있을까요? 스튜디오형이라고 보시면 네, 미리 보기를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아마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셔야 됩니다. 스튜디오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칠판이 있고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주변에 아무 학생이 없잖아요. 학생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신 듣는 학생들 위주의 수업이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판서형이 있어요. 판서형. 스크린 판서형이라고 하는데 또 판서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판서형은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이런 판서는 아니고 제가 또 이제 따로 원래 스튜디오 말고 강당 말고도 이제 원래 현장형 강의가 있어요. 그 현장형 강의를 녹화를 하는 거죠. 그 녹화를 하는 게 카메라로 하면은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저작권이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제가 전자칠판을 두고 전자칠판에 판서한 내용 그리고 녹음한 내용, 그러니까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제 말과 제가 쓴 기록물, 판서 자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애들에 따라 개인차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튜디오형이 더 자기한테 맞는 학생이 있어요. 왜냐면 약간 실제적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판서형 같은 경우 깔끔해요. 그냥 판서에 영향을 하는 거거든요. 눈이 정신이 해롭지 않고요. 집중이 잘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 그리고 지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은 스튜디오형이겠죠? 근데 또 다른 게 있었죠. 종합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합형. 이 종합형 강의는 이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예습, 얘는 복습으로 할 때 사용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아니면 얘로 한번 개념 잡고 얘로 또 한 번 잡고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쟤를 보고 있는 사람은 스튜디오형과 종합형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지우고, 잠시만요.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가장 처음 나가게 될 단어는 이거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것입니다. 자, 기대되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1단원부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전에 이제 이 시인데 보일까 모르겠네. 네, 제가 출력을 했어요. 향수라는 시예요. 향수. 이 시는 이제 정지용 시인의 시인데요. 좀 현대적인 시인데 이 시가 나와요. 이게 교과서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따가 이야기 톡톡 시간에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대해주세요. 이 시가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번 읽고 거의 혼자서 암송이 될 만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라고 하네요. 삶의 길을 찾아가네요. 일단 학습 목표부터 봅시다.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스스로 찾아 읽을 수 있다 그러죠.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스스로 찾아 읽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책을 골라야겠죠. 골라서 같이 읽어줘야죠. 그게 이 단어는 학습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과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지금 취지가 뭐냐면 이제 모둠 활동을 처음으로 주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어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모범적인 답안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대부분 국어책은 그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범적인 답안이 나온 다음에 이것처럼 해봐라 라는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학교에서도 저희는 당연히 모둠 활동은 어렵겠죠. 일단은 대신 개념 설명 그리고 그 모둠 활동의 모범적인 답안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 열기, 단원의 이름이 생각 열기인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이거죠.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독서와 관련된 다음 명언을 참고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를 담아 독서 명언을 만들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는 지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 내용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자습서가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이런 빈칸 채울 때는 자습서 빈칸을 제가 채워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 제가 만든 거예요.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맹자의 시네요. 맹자의 명언이네요. 책을 읽으면 옛 현인과도 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책이 일단은 그 당연한 써진 책은 거의 없잖아. 다 며칠 됐거나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를 썼을 때 당시의 사회를 알 수 있다고 작년 중학교 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뭐예요? 옛 현인과도 벗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옛 현인이 뭐예요? 이 시를 쓰는 사람, 그쯤의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이제 그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게 시고 문학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이 내용 알아두시고, 명언이에요. 진짜 이거 유명한 명언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라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의 명언이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데 너희는 책을 안 읽잖아요. 솔직히 많이 읽는 학생 있나요? 많이 읽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는 학생 있나요? 천천히 차분하게 하루에 한 권 이상이라도 읽는 사람 있나요? 일주일에 한 권은 읽나요? 그런 거를 너에 대해서 되새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가시가 돋친대요. 나도 사실 책을 많이 읽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안 읽고 있고요. 사회가 너무 힘들어요. 책을 읽기는 너무 각박한 사회라서 저도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네, 많이 읽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 중학교 때 많이 읽었어야 됐는데 그게 아직도 후회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후회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걸 혹시 겨울방학에 듣는 학생이 있다면 예비 고1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세요. 독서는 모든 사람들이 권장해요. 먼저 산 사람들, 특히 고3들 책 많이 읽으라 그래요. 왜? 수능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말이네요. 옛사람의 책은 읽어야 할 가치가 있대요. 자, 옛사람의 책이라는 건 옛날 과거. 그거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보면 책을 읽음으로써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명언은 제가 쓴 거는 아니지만 자습성이지만 이럽니다. 자, 독서는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름판이다. 책과 사람은 불과 분의 관계다. 책을 읽으면 세상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책을 펼쳤을 때 금이 되지만 펼치지 않은 책은 돌과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책꽂이가 왜 파란색이 갑자기 안 나오냐? 잘 나왔는데 책꽂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좀 이쁘게 해야 되는 노력 중에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려. 자, 이렇게 책꽂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책이 이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책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책을 꺼내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는 꺼내서 읽는다면 책꽂이가 맞지만 꺼내지 않는다면 그냥 벽이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벽 이라는 표현의 반. 이건 벽에 불과합니다. 벽에. 그죠? 이런 거가 너희들한테 잘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마 책꽂이가 집에 있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있겠지만 너희 세대에 있던 그런 책들은 지금 벽이 많을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으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질문해볼까요? 파트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질문해보는 파트. 자,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거, 너가 만약에 알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스스로 적어보는 거죠. 학교에서 발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일단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일단은 여기 써있는, 교과서에 써있는 내용은 읽을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책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진로 탐색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했을 때 배우는 교과서 내용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에 대한 너희들이 생각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만 따라 적으면 좋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에 이제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해보는 내용이고요.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가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즐겁니? 나는 강연을 찍을 때, 강의 찍을 때, 연당할 때 제일 즐겁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제일 즐거웠나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범 답안은 이거네요. 친구들 앞에서 과제 발표를 할 때 얘는 이제 보니까 발표를 좋아하네요. 그죠? 발표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학생 있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소개할 때 새로운 거를 잘도 알아와. 그래가지고 신문 읽든 책을 읽든 인터넷에서 기사를 빵빵 그런 거 조사하는 거 좋아해. 그리고 이거를 말하면서 애들이 진짜? 이런 거를 그런 걸 많이 즐기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관종이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은데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상상할 때 새로운 것을 상상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new, think, 생각, ideas 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보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죠? 자, 적성에 맞는 일은 무엇일까? 만약에 네가 아마 자벌드라든가 자벌드가 성남에 있을걸? 자벌드 다른 부산에도 생긴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남에 자벌드에 가보던가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들께서 한 번쯤은 데려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키자니아가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이제 여기 다니면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거에서 뭐 승무원도 해볼 수 있고 피자 만드는 사람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캐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활동이 있는 데다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적성에 맞는 일은 뭘까라고 물어봤죠? 이게 되겠죠? 얘는 이 사람이에요. 이건 절대로 따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인 거야. 다른 거는 따라 적어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얘는 너 생각을 적어야 돼요. 알겠지? 광고 및 홍보 분야의 일이 적성에 맞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딱 이 책에 미리 이제 서두를 장식하고 있어요. 이 책은 광고를 이제 만드는 걸 좋아하는 학생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학습 활동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서두를 장식하고 있죠. 그리고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네요. 뭐 잘하는 과목도 있을 거고 근데 아무리 잘해도 좋아하는 과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어, 사회, 미술 과목을 잘하기도 하지만 좋아하기도 한대요. 다행이에요. 얘는 공통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요즘 사회는 이렇죠. 사실 잘하면 그 과목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뭐 없잖아 있죠. 그지? 인정하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원하는 진로와 관심 분야는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원하는 분야는 너희들이 뭐니? 아, 갑자기 궁금해져. 원하는 분야는 뭡니까? 너희들은 경제 분야야? 수의 분야야? 아니면 뭐 경영 분야야? 교육 분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야라고 생각해보세요. 알겠지? 뭐 이 사람은 당연히 광고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고 광고 및 홍보 분야의 진로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만들재요. 그리고 책을 읽는 목적을 정리를 해보자네. 자, 우리 모둠의 진로 및 관심 분야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애도 당연히 이건 모범 답안에 불과해요. 너희가 실제로 모둠에서 해봐야 되는 거죠. 광고기획자, 카피라이터, 광고 및 홍보사무, 광고 제작 감독 등 광고 및 홍보 분야 그리고 모든 구성원은 뭐 김혜지, 강재민, 박정현, 최서준 이런 건 읽어만 줄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학기에는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어볼 거야. 이번 학기 나의 독서 목적은 이 사람은 이거예요. 광고 및 홍보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 분야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탐색하는 것이야. 이게 한 학기의 목표네요. 너희들도 한번 목표를 적어보세요. 자,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는 활동, 두 번째 활동이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방. 모든 별로 도서관에 가서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자라고 되네요. 이 사람은 이거네요. 도서관에서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책을 검색하는 방법, 서가에서 책을 찾는 방법, 책을 대출하는 방법 등 도서관 이용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아 대출하는 활동까지 얘들은 한대요. 자, 모든 구성원 각자가 자기 서가에서 찾은 책을 모아 다음과 같이 학물별로 분류해보자라고 그랬네. 너희들도 모든 활동에서 꼭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 왜? 모든 활동은 고등학교에선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do your best 해서 해야 돼요. 알겠지? 꼭 해야 돼요. 알겠지? 자, 볼게요. 세계는 이 광고에 놀랐다. 유영실. 생각이 크는 광고 이야기, 머리가 크는 광고 이야기. 아이고, 갑자기 확 와닿는 말이 하나 있네. 이 말이 갑자기 와닿는데, 머리가 크는? 이 말이 되게 좀, 선생님이 머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보다 얼굴이 큰데, 아무튼, 친구들이 눈에 말을 하죠. 머리가 크다고. 저도 알아요. 얼굴이 크다는 건 알아요. 나중에 작아지리라, 네. 믿어요. 의심치 않습니다. 작아질 겁니다. 반드시 작아집니다. 아무튼 왜 하필 머리가 크는 이라고 한 거야? 머리에 생각이 크는 이라고 그러던가. 그러지 왜 머리가 크는 이야? 머리가 커지는 거야 뭐야? 알면 알수록 머리가 커지니?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많이 알아서 머리가 크니? 아니잖아. 왜 도대체 제목 이렇게 한 거야? 나 같은 사람 열받게 읽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자, 해당 분야의 인물에 관련 책은 광고 천재 이재석,
그 다음에 나는 광고로 세상을 움직였다. 뭐 얘는 광고가 지 분야를 했으니까 당연히 광고 관련된 책을 찾았겠죠. 그렇니? 응. 그다음 데이비드 오길비 광주필이 옮겼대요. 자세히 썼네요. 너희들은 제목만 써도 감동이겠다 나는. 자,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다룬 책은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관련된 이제 진로 안는 책. 지는 진로를 찾고 싶어 했으니까 진로 안는 책을 찾아본 거죠. 벌거벗은 광고인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뭐 이런 뜻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 따라 앞에 활동 2에서 분류한 책을 항목별로 한 권씩 선정한 다음에 어떤 책을 읽을지 이제 정해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둠이 선정한 책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얘는 이거래요. 생각이 크는 광고 이야기. 왜 자꾸 머리가 크는 이래. 자꾸 짜증나네. 머리가 크는 광고 이야기까지 선정을 했네. 빼지. 걔네 보면 머리가 큰 애가 없나봐요. 커지고 싶은 애들만 있나봐요. 그 다음에 광고천재 이지했어. 그 다음 광고기획의 기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광고인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읽을 책은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쓰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읽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연. 왜? 제목이 재밌어 보였어. 그래서 읽어보려고. 읽으려다가 나는 눈이 아파서 큰 글씨로 봐야 되겠어. 내가 노안이 왔는가, 노안도 안 왔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네. 네, 이 사람은 광고천재 이재석으로 올랐는데 선정 이유가 이거네. 세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광고 디자이너가 쓴 글을 이래. 오, 이재석이 세계 천재 인정받았나봐요. 그죠? 그런 사람이면은 감이 오죠. 이런 걸 감을 할 수 있는 게 읽기 능력이고 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목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든다.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중학교 3학년의 활동이었죠. 그 다음 그가 광고인으로부터 성공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이유가 있으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이제 책 읽고 이제 공유하기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모둠 활동의 정식적인 절차가 나옵니다. 책을 읽고 난 이거 읽었는데 이런 줄거리였어. 너는 무슨 책을 읽었어? 이런 책을 읽었어. 재밌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대중적인 모둠 활동 읽기 방법입니다. 보도록 하죠. 자, 앞에 활동 2에서 자신이 정한 책을 어떻게 읽을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에 따라 책을 읽으면서 독서 일지를 작성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작성해보세요. 얘는 이렇게 한대요. 얘하고 내 생각하고 약간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나는 매주 화요일. 근데 난 여기부터가 틀렸지. 나는 일단 얘부터 읽어볼까? 나는 이 책을 매주 화요일마다 1시간씩 50쪽 내외로 읽을 생각이야. 만약 정한 시간 내에 이제 목표 쪽수를 다 읽지 못했을 경우에는 휴일에 시간을 내서 읽으려고 해. 라고 그러네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100쪽 내외로 읽을 생각이야. 만약 정한 시간 안에 목표 쪽수를 다 읽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요일에 읽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읽은 날짜부터 읽은 쪽수, 주요 내용까지 했네요. 한번 주요 내용하고 읽은 쪽수까지 쓰는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모범 답안인지 한번 봅시다. 아마 제가 교환에 이거를 아마 30일치를 제가 타자로 쳐서 엑셀 작업을 한 거친 자료를 아마 보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독서를 저는 장려합니다. 적극 장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저는 문상도 쏘죠. 기본이죠. 문상 5,000원 거는 기본입니다. 만약에 많이 읽고 열심히 하고 인간까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당연히 저는 상품권을 쏘고 별걸 다 써야죠. 그런 거는 아끼지 않아요. 네, 전혀 아끼지 않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공부를 하기 위한 투자라고 봐요. 아무리 저한테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자, 읽은 쪽수는 뭐 169에서 207쪽 읽었네. 지금 보니까 딱 한 40 몇 쪽 읽은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거에 한 줄 정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저자가 광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념과 공익광고 기획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까지 적으라 그래요. 이것도 교환에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이렇게 읽었어요. 어우, 글이 너무 많아요. 빨리 읽어줄게. 이 책에서 돈이 안 되는 척박한 여건이지만 공익광고와의 내용과 목적이 내 유전자와 맞았다. 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기아로 당장 사람을 죽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구를 사라, 신발을 신어라, 과자를 먹어라 이야기하는 것보다 배짱이 맞았다. 돌이켜보면 즐겁게 작업한 것도 좋은 성과를 가져다준 것도 모두 공익광고였다라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공익광고 협의 뜨거등등 많이 들어봤죠?
공익 광고는 이제 공공인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좋았나 봐요, 이 사람은.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라고 물어봤네요. 뭘까? 이 사람은 인상 깊은 이제 문장 찾아보는데 이 글에서 한 문장 깊은 내용이 뭐였을까? 궁금하다. 이 사람은 남들이 외면하는 것.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 광고쟁이로서 공익을 위해 기여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인상 깊었대요. 저자가 자신이 꿈을 이루고 난 뒤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재능을 발휘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기 때문에 이 위에 읽어드린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대요. 저도 이 문장이 좀 와닿네요. 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이제 외면하잖아. 사실 공익광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도 막 그런 걸 막 장려하고 세금 더 내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 이거는 제가 PPT를 잘못 만들었어요. 여기 원래 없어졌어야 되는데 생겼어요. 제가 하나를 누락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까지 너희들이 적어보라는 거네. 한번 볼까요? 이 책에는 저자가 기획한 지면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영상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이제 것은 지면 광고 제작과 크게 다른 작업인지 궁금했어요. 그죠? 또한 저자는 외국의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공부하며 세계적인 공모전에서 여러 번 입상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인정을 받은 경우인데 청소년인 나의 입장에서 저자와 같은 진로를 밟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했대요. 이런 진로에 대한 이제 진로 성공의 방법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이 책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했던 내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보겠죠?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이렇대요. 저자가 만든 공익 광고를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좋은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광고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대요. 네, 알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읽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 이런 거 정리를 꼭 해줘야 돼요.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느낀 점을 항상 쓰라고 그러잖아. 독서 감상원은 맨 마지막으로 느낀 점이 있어. 정말 재밌었다.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식으로 쓰지만 여러분들은 끝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하죠. 나는 뛰어난 광고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려는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렇다네. 자, 책을 다 읽은 후 모든 구성원들과 각자 읽은 책의 내용을 공유해보도록 그랬네요. 지금까지 자신이 쓴 독서 일지를 훑어보고 다음 질문을 답해보도록 그랬네요. 너희들이 써봐야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쓰라고. 내가 인강을 하면서 이걸 못 써주잖아. 나만 쓰면 뭐해? 니네가 써야지. 내가 쓴 것도 베끼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광고천재 이재석을 이런 식으로 읽었대요. 내가 희망하는 진로인 광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인물이 직접 자신의 얘기를 쓴 책이다. 저자가 광고계에 입문하게 된 사연부터 현업까지, 현업에서 여러 광고를 제작한 과정, 광고계의 현실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 넘어가고, 이 책에서 도움이 될 내용과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물어보면 너희들이 대답을 해줘야죠. 왜냐? 너희들은 읽었잖아. 읽었으면 대답은 다 해줘야지. 그치? 인정하니? 대답 못 해주면 모르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막연하게 광고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독서를 통해 광고인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성찰해 볼 수 있었대요. 다만 저자는 다양한 해외 광고, 동무전의 수상 경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광고인으로 꿈을 이룬 과정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운이 따라줬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읽으면서. 사실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 나도 했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광고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고 싶대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 써야 되는데 이렇게 왜 못 쓰는 거야? 쓸 수 있어요. 차분하게 날 시간 잡으면. 하지만 너희들은 수학 문제 풀기에 급박한 현실에 갇혀있죠. 이런 거 해보세요. 어쩌면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차별화된 공부 방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알아들어? 자, 볼게요. 또한 국내 광고 공모전의 종류와 이제 참가, 방사기, 입상할 수 있는 방법 등 광고 공모전과 관련된 정보도 더 알고 싶대요. 아직 아직도 궁금하면 너희들은 책 다 읽었다. 끝내죠?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빈틈이 보여요.
이 책에서 뭐가 없었어. 난 이게 궁금한데 왜 이런 게 없는 거야.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게 갑자기 궁금하네.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니까 지식이 조금 더 넓어졌을 거 아니니? 이 넓어진 지식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너희들이 책을 읽었어도 공백이 생겨요. 그런 공백을 너희들은 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꾸기 위해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신과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유수의 광고를 만든 저자의 광고, 아이디어 발상법을 엿볼 수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광고의 힘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대요.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한대요. 그러니까 광고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별로 앞에 활동 1회사 적 내용을 발표해보자라고 그랬네요. 이 내용들 땡땡의 세모세모를 읽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써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알아보자거든요. 벌거벗은 광고인을 읽고 싶대요. 왜? 광고인의 직무나 광고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책을 통해 광고인이 되기 위해 준비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대요. 참 이 사람은 뭐래도 될 것 같아. 그지? 너무 상세하게 잘 쓰잖아. 그지?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 화이팅! 다음으로 넘어가자. 근데 정리하기는 거의 인강이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인강은 1시간을 넘지 않아요. 45분도 안 넘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아마 31분쯤 된 것 같네요. 정리하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읽어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고요. 그 다음에 찾은 책 중에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 수준을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정한 다음에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찾아 읽으며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진로나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각자 읽은 책의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공유하면 생각나는 게 핸드폰의 공유보다 도깨비의 공유가 생각나는 학생들은 그런 공유가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겠지만, 그런 게 생각이 난다면 공부하는데 방해됩니다. 네, 저도 공유를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훨씬 멋있어서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잠시 내려두세요. 알겠죠? 자, 진로 및 관심 분야 탐색을 위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네요. 뭐 일단은 책 읽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너희들 읽어봐. 그 다음에 독서 일지 쓰기, 더 찾아 읽기, 토의하기 내용, 이런 식으로 탐색을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빠밤. 스스로 답해볼까요? 문제인가봐요. 12쪽에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써보자. 12쪽에서 질문했던 내용. 한번 교과서 앞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너희들이 써보세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스스로 읽을 만한 수준의 책인지 등을 고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권하는 책을 보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 도서 목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얘들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로 쓰는 나의 꿈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어차피 오리엔테이션 강좌에 내 설명은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기억하는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 정도로 짧게 맞추겠습니다. 왜냐면 1강부터 길면 아이들이 뒤에를 안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짧게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저는 세분화하는 걸 좋아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세분화할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로 쓰는 나의 꿈에 대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인강도 물론 학교 수업의 예습이지만 인강하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예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를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같이 뵙도록 하죠. 내일 아니면 연가였던가 네 마음대로 해. 인강은 그게 장점이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작별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국어 다음 시간에도 상영의 제강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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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